창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민자도로인 팔룡터널이 계속된 적자 누적 등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이 임기 반바퀴를 돌았습니다. 주력 산업의 성장 등 굵직한 성과도 많았지만 어려워진 민생 경제 상황에 우려도 큽니다. 보도국 지금에서 후반기 도정 방향을 짚어봅니다. 김해시 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을 독식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후배들을 대상으로 돈을 빼앗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민자도로가 있습니다. 옛 창원과 마산을 연결하는 팔룡터널인데요. 팔룡터널이 다음 달 4일부터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와 마산 해원구를 잇는 팔룡터널입니다. 민자도로인 팔룡터널은 민간 사업자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2018년 개통한 팔룡터널은 하루 통행량이 당초 예상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지금까지 누적 적자만 700억 원에 달합니다. 계속되는 경영 악화에 민간 사업자의 1,440억 원을 빌려준 대주단은 원금과 이자 회수를 통보하고 계좌도 압류했습니다. 계좌가 묶인 민간 사업자는 터널 관리 위탁업체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업체는 다음 달 4일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운영 중단 소식에 터널 건설을 반대했던 주민들은 예견된 실패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기존 도로와 우회 도로가 많은 상황에서 누가 비싼 통행료를 내고 터널을 이용하겠냐는 겁니다. 설계 당초부터 여론조사가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야기가 놓았을 때에 시민들은 과연 좀 긴가민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문을 닫는다, 통행을 안 한다는 건 창원특례시 위상이, 대한민국에 비치는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창원시는 정상 운영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위탁업체 철수에 대비해 대체 유지 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관련 예산 4억 5천만 원도 확보했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의 적자를 일부 보존해주는 방식의 재구조화 협상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은 종료된 건 아닌데 혹시나 이제 지금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재구조화 협상이 결렬되면 민간 사업자가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만약 파산 관제인이 창원시와 맺은 실시협약 해지를 청구하면 민간 사업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어도 시가 1,100억 원에 달하는 지급금을 지급해야 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요 예측 실패로 위기에 빠진 팔룡터널 사업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이 임기 반바퀴를 돌았습니다. 박원순 경남도지사가 취임 2주년을 맞아 후반기 도정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보도국 김수정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지난 2년을 되짚어볼까요? 네, 먼저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년을 제도약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제조업 생산지수나 무역수지, 수출 증가율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개선됐다는 건데요. 지난해 투자 유치도 9.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굵직한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경남 역사상 최초의 중앙부처 설립 우주항공청이 오랜 시간 끝에 개청했습니다. 경상국립대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고 올해는 도내 7개 대학이 예비 지정됐습니다. 또 그 가치를 인정받은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이죠. 이 창원 북면과 동읍 일원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후보지로 확정됐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고 경상남도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반영되진 않았다고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경남의 경제 관련 정책은 대체로 주력 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생활이나 생계와 관련된 경제 활동, 그러니까 민생 경제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얼마 전 경남의 최대 도시인 창원시의 지역 경제와 관련한 특집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경제 전반의 어려움, 자영업의 몰락, 물론 경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경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혔습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 청년이 사라지고 기업은 휘청거리고 게다가 지역 상권의 침체까지 연결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후반기 도정 방향이 도민 행복 시대라고 하는데 보다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해 한정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경제 전반이라든지 내수 전반이라든지 또 이 창업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반에 대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이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위기 속에 최근 부산과의 행정통합도 논의죠. 어떤 상황인가요? 네, 과거 있었던 부산과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나 행정통합, 이 모두 이름만 다를 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한다는 취지는 같습니다. 박 지사는 없는 집에 식구가 많으면 더 어렵다라고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통합 창원시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행정통합에 맞는 위상과 권한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에서 그 광역자치단체, 통합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말 지방정부의 수준에 준하는 그런 권한과 재정적인 그 지원이 있대야 된다. 행정통합에 대한 용역 결과는 오는 9월쯤 발표됩니다. 이후 보다 제대로 된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상남도는 후반기 도정을 도민 행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생애 주기별 체감복지, 미래 인재 양성, SMR 핵심 기술 개발 추진, 경남형 격자 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수정 기자와 함께 박원수 경남도지사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내용 살펴봤습니다.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후배들을 대상으로 돈을 빼앗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학교 2학년 A군 등 4명은 같은 학교 1학년 후배 5명에게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돈을 요구하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는 피해 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동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분리 조치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현재 해당 학교와 인근 다른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정신건강치료와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해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의석수에 따른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한 공식 언급 없이 지난 21일 모든 직의 후보를 내정했다며 독식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당시 양당 간에 맺은 상호 협상 원칙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현재까지의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교섭을 통해 후반기 원구성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며 일방적인 행보로 발생할 파행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해시의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창원시가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창원사랑상품권 모바일 누비전을 발행합니다. 이번 누비전 발행은 모바일 형태로만 진행되며
개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7%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령층의 우선 구매 기회 제공을 4일과 5일에는 1959년 이전 출생자만 누비전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SNS를 통해 해바라기 명소로 큰 인기를 끈 광안리 해변에 다양한 종류의 해바라기를 심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안리 바다와 만난 해바라기 밭,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24일) 새벽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례 졸음쉼터 부근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가 다음 달 1일부터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여객선과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진행합니다. 음주운항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을 거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2회 창원 특례시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가 24일 마산 야구센터 보조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시 게이트볼 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동호인 42개 팀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우승을 놓고 실력을 겨뤘습니다. 부산시가 여름철 폭염으로 건강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들에게 혹서기 대비 물품을 지원합니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과 75세 이상 고령자, 건강 고위험 노인 1,910세대를 대상으로 여름 이불과 여름 의류, 선풍기 등 혹서기 대비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물품 전달과 함께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에 대비한 행동 요령과 건강 수칙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